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신라 경주 수도 경주에서 돌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돌입니다. 거기에는 모두 74글자가 쓰여져 있었고 그 내용 해독 결과 화랑들의 맹세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우측에 있는 돌이 그때 발견된 임신서기석이라는 돌입니다. 임신년이라는 두 글자로부터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임신, 서기, 서는 맹세하다, 맹세를 기록한 돌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돌에는 연구를 해보면 이 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 표기법이, 대표적인 표기법이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여기까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 어순은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은 주어, 목적어, 동사,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식으로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돌이. 예를 들어서 그 임신서기서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맨 끝줄을 보면은 대죄득, 큰 죄를 얻었다. 우리말 어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어순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여기까지가 거의 답니다. 그런데 저는 향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향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향가가 전부 다 바로 임신서기석에서 발견된 바로 그 표기법에 따라서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신서기석의 표기법과 향가의 표기법이 같다는 말이 아니냐? 물론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향가는 14개, 11개 해서 모두 25개입니다. 그 25개를 연구해 봤더니 바로 이러한 법칙이 도출됐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것을 향가 천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향가가 쓰여진 한자들은 뜻글자 또는 다기능 글자로 기능하고 있더라. 향가는 순수하게 소리말로 쓰이지 않고 있다. 향가는 둘 중 하나다. 향가가 쓰여진 글자는 하나는 뜻글자, 하나는 소리와 뜻으로 동시에 기능하는 글자, 그걸 저는 다기능 글자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쓰이고 있더라. 여기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양주동 박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모든 향가 연구가들은 향가는 소리 글자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까지 향가가 연구된 모든 내용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양주동 박사님의 향가 해독은 틀렸다. 이걸 말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되느냐? 향가가 쓰여져 있는 하나의 문장을 보면은 하나는 노랫말이요. 어떤 글자들은 청언이라는 글자요. 어떤 글자는 보언이라는 글자로 돼 있더라. 그런데 보언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100년 동안 향가를 연구하면서 향가 속에 보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보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건 이것이 바로 신라 향가 원왕생가
우리 분황사에 대한 향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향언운 보언냐, 향언이라는 것은 보언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보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몰랐다. 자, 이렇게 해서 향가는 아까 뜻글자와 다기는 글자로 되어 있고, 하나는 보언이라는 것이 향가 속에 들어있다. 세 번째 비밀. 향가의 노랫말은 우리는 노래 가사가 되겠는데요. 트로트로 말하면 트로트 가사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아까 금방 임신서기석에서 나오는 우리말 표기법,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되고 있더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기되고 있더라. 그래서 임신서기석에 있다고 해서 서기차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향가 천년의 비밀은 세 가지다. 하나는 뜻글자와 다기는 글자고, 하나는 노랫말, 노래 가사 플러스 청언 플러스 보언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더라. 이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법칙을 향가 제작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논문이 이미 제출됐고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저는 여기에서 이 향가만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하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문자들은 다 섭렵을 했어요. 고대 문자들은. 고대 글들. 그랬더니 오직 향가만이 이 세 가지 법칙으로 표기되어 있더라. 어떤 삼국유사도 삼국사기도 다 봤으나 전부 다 그것은 한문, 정격 한문으로 되어 있지 이런 표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향가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또 이름을 붙이자. 향가가 만들어진 법이니까 향가 제작법이라고 이름을 했고,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향가더라. 향가 외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노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이 향가의 정의가 됩니다. 향가 정의는 아까 말한 세 가지 법칙으로 만들어진 노래다.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는 예외가 몇 가지 작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11개. 지금까지 현재까지 11개 찾았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그러면 이 아까 말한 정의에 따르니까 이것은 곧바로 논리적으로 봐서 이거 자체가 향가다. 그 연구해 봤더니 진짜 향가였어요. 향가 11개가 지금까지 우리가 25개라고 그랬죠. 신라 향가가 14개예요. 자그마치 11개가 무더기로 새로 확인이 된 겁니다. 발견이라고 하면 확인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의 공무도화가, 가야의 구지가, 이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향가 제작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고로 향가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니까 1 더하기 1은 3이 된다라는 이런 논리에 따른 겁니다. BC 194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고조선 아사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고조선 아사달에서 최소 BC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공무도화가라는 노래가 향가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바로 아까 우리말 어순법으로 되어 있더라. 우리말 어순법은 다시 말해서 신라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지기, 임신서기석이 60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600년, 800년 전에 이미 우리말 어순법이라는 법칙이 고조선 아사달에서 만들어지고 있더라. 지금 우리는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실제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유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확한 표기법이 나오고 있더라. 고조선 어떻게 돼가 하다 보니까 임금 고조선 우리 할머니가 곰 아니겠습니까? 곰에 꼬리가 잡힌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고조선의 실제를 증명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 공무도와 공경도와 이 두 개는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공무와 공경 이 두 개만 파란색만 좀 봐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도화가를 연구해 봤더니 오랍쇼 이게
임신 서기석에서 발견된 서기처럼 표현되고 있고, 또 거기서 추출해보니까 향가 제작법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미 신라 600년 신라 임신 서기석이 만들어진 때보다 200년 800년 전에 앞서서 서기체라는 것이 이미 표기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엄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체 표기법과 향가 제작법은 위만조선 BC 194년 위만조선이 생기기도 전 고조선에서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러분, 언어정책이라는 것은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글 맞춤법 표기법이 누가 관장한다고요?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우리 표준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험까지 보고 있습니까? 틀리면 시험 대학도 못 가요. 국가가 존재해서 표기법을 만들고 있더라. 그런데 그 고조선의 공무도화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있던 표기법이 최소 제가 발견한 게 8가지예요. 그러면 언어학자들이 발견하면 더 나오겠죠. 표기법이 최소 8가지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사실을 어디로부터 알았느냐? 공무도화가를 분석하니까 그대로 나오더라. 사실을 지금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조선의 표기법이라는 것이 국가 언어정책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8개 중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딱 3개만 짚어보고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한자의 뜻으로 우리말을 표기하더라. 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공무도화가 두 번째 거야. 빨간 거 2개 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공경이 있어요. 공무도화, 공경도화. 경자가 무슨 공이야 뭐 님 할 때 공이고 경은 마치다 경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을 그대로 풀면은 공께서 임께서 생을 마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공경 하면은 공께서 생을 마치셨다. 여기서 딱 여러분 핵심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뭘 느끼냐? 한자의 뜻만으로 써놨네. 예를 들어서 이미 할 때 임자만 썼지 이미 할 때 어조사, 주격조사 이는 써놓지 않고 있구나. 경은 마치다 이렇게만 써놨지 마쳤구나 할 때 구나 같은 거 저는 표기하지 않았구나. 다시 말해서 의미는 표기하지 않고 있구나. 딱 2글자로만 때렸구나. 이 사람들의 표기법이에요. 밥을 먹었다 할 때는 밥, 먹, 요 2개로만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표기법. 우리말의 어간만을 한자로 표기하더라. 조사나 의미는 기록하지 않더라. 아까 공무도화의 첫 구절 또 빨갛게 나옵니다. 공무 하면은 이것을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부르죠. 핵심적인 2 단어만 썼지 이미 할 때 주격조사는 쓰지 않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 이자 우리 공이 우리 그것이 이두식 표기한다면은 이 이자를 표시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두 이자 이런 걸 써서 우리 소위 우리나라 여러 학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한자 짠뜻 써놓고 여기서 한자 발음으로 읽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이 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공 이렇게만 쓰더라. 무 없어졌다 없저로만 썼지 어졌다 이런 의미는 쓰지 않더라. 굉장히 중요한 표기법입니다. 의미와 조사는 표기하지 않고 있더라. 두 번째 표기법입니다. 고조선의 표기법. 세 번째, 그 유명한 우리말 의순도로 늘어놓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구절 공하 임을 어찌하니 할 때 임, 공, 하, 어찌. 그러니까 두 핵심 단어 우리말 의순으로 늘어놓으니까 공을 어찌하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식으로 표기한다면은 하공 해야 돼요. 왜? 중국어는
영어 같은 건 의문사가 앞에 나오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안 쓰고 공하임을 어찌하리 이렇게 표기하고 있더라. 이것이 고조선 8가지 표기법 중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임을 어찌하리 이런 식으로 안 써요. 저들 나름대로 표기법이 있어요. 한문. 그 한문 표기법으로 써놔야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써놨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야 이거 굉장히 쉽게 해서 조잡한 한문이야. 우리가 엄격히 우리말 표기법에 따라서 써놓은 것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자들은 우리나라는 그때 실력이 없어가지고 조잡한 한문으로 써놨다. 한문의 실력이 낮았다. 아주 낮다. 이런 식으로 사조적이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조식으로 봐야 돼요? 뜻을 찾아보니까 표기법에 따라서 그야말로 엄격히 써놓은 천하 명문을 우리나라 학자들은 천하의 조잡한 글로 공부도화가를 보고 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유만조선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나라를 없어져버리고 표기법이라는 게 국가 관장 정책 아니겠습니까? 없어져버리니까 고조선이 망하고 여러 나라들이 생겨나요.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 고구려는 뭐를 했을까? 보니까 고조선의 표기법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 대표적인 글이 삼국사기 봉기에 나오는 황조가입니다. 황조가를 다 뜯어보았더니 고조선의 표기법 8가지가 100% 그대로 이어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고조선 표기법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더라. 전파되고 있더라. 아까 황조가는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100%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구려가 황조가가 만들어지고 59년이 지난 서기 42년 김해 구지봉에서 위대한 노래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구지가를 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가지 표기법이 그대로 이어받아줘요. 근데 그것을 또 생략할게요. 아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고조선의 이수로왕이 플러스를 엄청난 걸 만들어놔요. 2가지를. 2가지 표기법을 고조선에서부터 내려온 표기법 플러스 2가지를 추가를 해요.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위대한 고조선 가야에 대해서 가야의 구지가 김수로왕의 위대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수로왕께서 표기법을 일대 도약을 시도합니다. 가야 수로왕은 새로운 표기법 2가지를 창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칙이냐? 간단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천 따지할 때 하늘은 뭐냐? 한자의 뜻입니다. 하늘. 천이라는 건 뭐냐? 한자의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하늘은 다 아니까. 천이라는 발음은 어느 나라의 발음일까요? 중국의 발음일까요? 우리의 발음일까요? 일본의 발음일까요? 당연히 김수로왕의 발음이죠. 가야의 발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볼게요. 가야는 한자를 일단은 소리 글자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조선은 소리 글자를 안 썼어요. 소리를. 그냥 아까는 공무 하면은 공이 이러면 이미 할 때 이 이런 걸 안 쓰고 공무 뜻으로만 썼는데 가야가 나중에 그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희한하게도 이분이 김수로왕께서 한자를 소리 글자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가야는 설명드립니다. 뜻과 한자의 발음이 있다고 했어요. 하늘 천 할 때 하늘과 천이 뜻과 발음인데 이 2가지 다 이용해요. 고조선은 하늘 이것만 이용했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은 어간과 음이나 조사가 있는데 음이야 조사는 한자의 발음으로 쓰고
한자의 뜻은 한자로 쓰고 한자의 뜻으로 쓰고 그 다음에 발음을 어간이나 조사나 의미는 한자의 발음으로 쓰고 있더라.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쓰고 있더라. 하늘 천 할 때 하늘과 천을 이용해서 우리말 문장을 표시하고 있더라. 나는 밥을 먹는다 하면 나는 나 밥 먹 이것은 한자의 뜻으로 쓰고 나는 너는 발음으로 쓰고 밥을 할 때 을은 발음으로 쓰고 먹는다 할 때 는다는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한다. 이것을 저는 뜻과 발음을 쓰고 있다 해서 그러면 뜻과 발음의 법칙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뜻발의 법칙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뜻밖에도 너무 쉬우니까 뜻발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들어볼게요. 현야 고조선의 구지가에는 세 가지가 뜻발의 법칙이 쓰이고 있어요. 현야, 약 불현야 할 때 불현야, 번작이 끼게 할 때 끼야. 이 세 가지가 뜻발의 법칙으로 쓰이고 있더라. 중고 현야를 볼게요. 현이 나타나다 현, 야는 우리 한자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앞에 나타나다라는 것과 뜻과 발음을 이용해서 문장을 표시하더라. 나타나야 이 말을 쓰려면 나타나다라는 것은 간이니까 한자의 뜻으로 쓰고 뒤에 야 나타나야 할 때는 이것은 의미니까 한자의 발음으로 표기하더라. 이걸 김수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알고 저는 그냥 주저앉을 뻔했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간은 한자의 뜻으로 쓰고 나타나야 할 때 야는 발음으로 표기해놓고 있었더라. 이분께서 이걸 이제 가야표기법으로 풀어봤어요. 이 법칙 고조선의 향가 표기법과 이 표기법 대로 풀어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불립니다. 갈라진 게 무엇인가? 갈라진 게 무엇인가? 구지가가 임금 그것이 나타나야 만약에 안 나타나면 야 제사 고기처럼 불에 태워서 신에게 연기를 마시게 하리 야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서 야를 중국의 어조사 한문에서 우리 보는 어조사 뭐 있잖아요. 어조사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을 생략할게요. 왜 그러냐? 수백 수천 개를 예를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야가 어조사가 아닌 중국어 어조사가 아닌 중국 한문의 어조사가 아닌 우리말 야 이걸 표기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소리글자 표기이면서 동시에 뜻발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더라. 구지가의 비밀 한자를 소리 나타나야 그걸로 소리로도 쓰고 노래 가사를 뜻발의 법칙으로 문장을 만들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이 소는 뭘 말하느냐? 수로왕께서 알파벳 우리가 새로 만드는 알파벳만 한자로 써놨을 뿐이지 이미 우리 문장 지금 쓰고 있는 문장 표기법을 그대로 다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 표기에서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 불편한 한자를 빼버리고 새로운 알파벳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1443년 바로 누구시죠? 세종대왕께서 그때 만드신 거예요. 자그만치 1401년이 더 걸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토록 무수한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기해야 하느냐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드디어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의 문장은 이것은 누가 만들었다? 수로왕과 세종대왕 두 분이 합작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김혜김 씨 족지는 나와 계세요? 가야문화 하시는 분들 나와 계세요? 수로왕이 이러한 것을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 혹시라도 자다가 꿈이라도 꿔보신 분 계세요? 누가 수로왕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표기법이 그럼 구지봉 위에만 있을 것인가? 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자, 우리나라 난 먼저 말해볼게요. 이게 신라 백제 이제 신라 백제로 다 옮겨갑니다. 심지어 고려 있잖아요. 여러분 왕궁 고려 거기까지도 퍼집니다. 이게 하나 신라로 다 얘기를 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딱 하나만 때려드릴게요. 신라 향가 도솔가라는 향가가 있습니다.
도솔가 한 구절에 딱 해드릴게요. 보백, 호은, 화. 요 5글자에서 보세요. 보는 보배복, 백은 빛나다 백, 호와 은은 발음, 화는 꽃. 자, 아까 뜻,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뜻과 발음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놓은 법칙? 가야, 수로 함께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 자, 보배같이, 같이 생략입니다. 백이 빛나다 그랬잖아요. 보배같이 빛나, 빛나다는 어간이잖아요. 호은, 발음으로 읽으니까 보배같이 빛나, 오은, 꽃.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늘 보시면 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보배같이, 보배는 어간, 빛나다, 어간, 오는, 이건 발음, 하는 의미잖아요. 발음, 꽃, 어간. 그러니까 뜻과 발음을 이용해서 보배같이 빛나오는 꽃. 이렇게 표기해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김수로왕 그 저작권을 받아가지고 신라의 월명사 있잖아요. 이거 도솔가를 지은 월명사가 이 법칙 그대로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해 안 되신 분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뜻과 발음으로 우리말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더라. 어가는 뜻으로 표기하고 조사나 의미는 발음으로 표시하더라. 그러니까 보배같이 빛나, 보배, 빛나, 어간이에요. 오는 의미예요. 의미니까 발음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보배같이 빛나, 오은. 그게 는이라는 발음. 중국에는 는이라는 그 글자가 없으니까 은 써온 거예요. 보배같이 빛나호은 꽃.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 이름 법칙이 백제로도 하고, 백제는 서동영 무왕이 졌어요. 서동으로도 하고, 이 법칙들이 신라가 망한 뒤에는 고려로도 그대로 전파되고 있더라. 이 법칙이.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조용히 구지가가 나오고부터 400년이 지나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신라에도 백제에도 아무데도 가야에도 향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기 399년이 됐어요. 오사카. 오사카가 어딘지 아시죠? 일본으로도 간 거예요. 일본에서 서기 399년에 노래 하나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만일주에 실려 있어요. 85번가. 85번가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졌나 봤더니 가야 김수로왕이 만들어 놓은 표기법 그대로 표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도 틀리잖아요. 100%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99년에 만들어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만엽집이 4,50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뭐로 만들어졌다? 가야의 표기법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야의 표기법, 수로왕의 표기법은 백제와 신라와 일본 그 당시로서는 외국으로 전파를 해가지고 이미 전파 완료.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서기 399년의 의미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 향가라는 게 있는데 향가가 어느 나라 거냐? 중국 거냐, 일본 거냐, 한국 거냐? 대충 서로들 말할 거야, 우리 거야 하고. 자,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인은 일단 빼야 합니다. 왜 빼야 하냐? 간단해요. 향가가 표시된 그 표기법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향가는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다. 중국어 어순으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 그러면 중국인이 만들었다면 중국어 어순으로 써놔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나는 사랑한다는 너를 이렇게 표기해서 하는데 나는 사랑한다는 너를 이렇게 표기해놓고 있더라. 따라서 중국인 죄송합니다. 빠져주세요. 그런데 일본인도 아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일본하고 우리하고 제일 막 싸워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뜻과 발음의 법칙에서 그 발음이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느 나라 발음일 거냐 이거예요. 아까 나타나 야 할 때 그 야가 어느 나라 발음이냐. 그게 바로 중국인이 낸 발음이냐 한국 고대 한반도인의 우리 지금의 발음이냐 일본의 발음이냐 따져봤더니 완전히 가야의 발음이었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이건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수만 개를 화해한 끝에 나온 거예요. 야, 이건 우리나라 발음이야. 그러니까 일본아 미안하지만 따져. 충격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아까 또 하나, 이건 중요하니까 아주 만 개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마녀집에 17번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운애은 장돼지야. 이것을 제가 가야 수로왕이 만든 뜻발의 법칙에 따라서 읽어볼게요. 운은 구름운이니까 뜻으로 보면 구름이에요. 애는 두 가지는 아까 는은 뭐야? 중국어 발음이 없으니까 은으로 써온 거예요. 애은. 그러니까 구름애는 뜻과 발음. 구름애는 애는 조사잖아요. 초속격 조사잖아요. 조사는 뭐로 쓴다? 한자의 발음으로 쓴다. 그러니까 구름애는. 그리고 장이라는 게요. 김해 같은데 그 옛날에는 바닷가에서 살면 독한 풍토병이 있었답니다. 그걸 장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바닷가의 나쁜 기운. 그것이 장이래요. 그 뜻이 뭐예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뜻인 거예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장이니까 배지야. 애기를 배지야 그런 거 아니에요. 배는 뭐냐? 곱빼기 짜장면 곱이지야 이 말을 곱은 뜻이고 뜻이니까 한자의 뜻으로 읽어야하고 뭐뭐이지야 할 때 지야는 음이니까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곱이지야 이걸 읽어보면 구름에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곱이지야. 아주 정답고도 그리운 우리 옛말이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들께서 쓰시는. 근데 이걸 일본어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모니와 와로이 기운가 리바이레스네. 이것이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풀면은요, 저보고 풀려면 구면은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곱이지야. 이렇게 푸는데 일본인이 만일에 자기들 발음으로 나의 해독해놓은 걸 읽은다면은 구모니와 와로이 기운가 리바이레스네.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지금 우리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발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발음으로? 김수로왕이 읽는 한자의 발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증거 3입니다. 첫째는 아주 능란한 한반도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를 모태어 수준으로 구사하는 사람이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한반도인이 도거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일본의 만엽집 속에 향가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향가라는 것은 개인이 짓는 게 아니에요. 왕실에서 쓰기 위해서 제천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만엽집 최초의 작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작품도 인덕처럼 황후가 만든 노래예요. 향가는 왕실에서 쓰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향가가 가야에서 일본으로 갔어요. 누가 가지고 왔을까요? 가야 어느 가인지 모르겠어요. 가야에 왕실의 사관이 일본으로 가서 노래를 만들었고 그 노래를 일본의 왕실이 쓰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금방 앞에서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뭐 무슨 성신천왕이나 무슨 천왕께서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왕실과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여집의 작품들은 가야 이후에 만들어진다. 구지가가 42년에 만들어졌는데 일본의 만엽집은 서기 빨라야 399년 끝나는 마지막 노래가 759년 160년간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가가지고 160년 동안 이런 상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대 우리말의 발음이었고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것은 가야의 표기법이었다. 그리고 국내에 어떻게 전파됐냐 간단히 볼게요. 공무도가가 BC 194년 이전 고구려 황조가가 BC 17년 가야의 구지가가 서기 42년 외국의 만엽집이 서기 399년 우리가 신라에서 가장 빨리 만들어지는 백제 소동요는 서기 600년경 신라의 해성가도 서기 600년경 이걸 보십시오. 명확하게 어떻게 전파됐는지가 나타나요.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일본.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가락국기를 부정하려고 누가 해요.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지금 제가 가락국기를 부정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에 대한, 이 증거에 대해서 반박 논리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들은 이걸 반드시 증명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삼국사기 초기 불신론은 폐기, 충격, 아주 내가 말하는 치명적인 압박것을 맞은 것입니다. 그들은 초기 불신론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입다문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의 한점이 뭐냐? 국어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고구려 봉기 황조가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까지 나와요. 그런데 일부 역사학계 이상한 사람들은 그로부터 불과 60년밖에 안 지난 서기 42년에 가락국기에 실려있는 구지가를 부정하려고 해요. 이거 뭐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서기 399년에 만들어진 일본의 향가가 있는데, 만일제 85번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보다 357년 전에 동일한 표기법으로 만들어진 구지가가 있어요. 이 구지가를 왜 부정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증거도 없이? 마이크 나와서 마이크 잡고 떠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락국가 구지가를 부정하면 어떤 결론을 이루게 되느냐? 신라 향가의 아버지는 일본의 만일집 속의 향가라는 거예요. 향가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신라가 우리가 삼국유사 수식이 만들어놨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이제 우리는 아유 존경하는 낙하손의 상, 아유 그냥 우리는 우리 향가는 일본 향가를 그대로 뻗단 거예요. 그들의 표기법으로 우리가 쓴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가락국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첫째, 고조선의 표기법과 향가 제작법이 없었다는 증거를 내라. 분명히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니 당신들은 가락국기 부정에 앞서서 이게 고조선 그게 그 아까 만드는 저기 뭐죠? 공무도화가가 쓰여져 있는 표기법이고 이상한 표기법도 그런 거 없었어. 그거는 표기법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것을 증거를 제시하라. 두 번째, 가락국에 표기법이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왜? 구지가는 명확히 나는 표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증거를 전후 좌우 맥락을 갖춰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 너희들은 그 증거를 제시하라. 세 번째, 일본 만엽집이 저는 우리말 표기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수천 개, 수만 개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것들이 우리말 표기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순수한 오리지널 일본말로 만들어져서 요 증거를 제시해라. 세 번째, 신라 향가가 그렇다면은 신라 향가가 일본의 만엽집 향가를 번따서 우리가 만든 거야. 삼국유사 향가가. 이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그걸 못한다면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가락국기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논리를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라. 오늘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죄송한데 짧게 하겠습니다. 예, 좀 3분 안에 좀 가야금에 박수가 나오고 있는데 가야금 고대 한반도인들이 가야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고대 한반도인들이 향가 문화를 가지고 갔더라. 왜? 향가를 만들고 있었잖냐. 바다를 건너 도거 하더라. 그러면서 열도를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대 우리말로 향가를 만들어 부르고 있었다.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첫째 사람이 갖고, 그들은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갔고, 한반도의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갔다. 그렇다면 일본에 있는 향가는 한해 두 민족 중에 어느 나라 것인가? 물론 자기들이 지금 딴뜻 써놓고 있어요. 만여집이라는 4,500개 우리 거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야, 세 가지 요소 중 단 하나, 지역적 요소만 빼놓고 문화 정체성, 사람 정체성, 언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 이제 만엽집이 어느 나라 노래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시작돼야 할 것이다.
가야가 족발에는 충격적인 사실. 구름에는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이런 한자가 쓰여 있어요. 이걸 일본 사람들이 해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독할 수 없다고 봐요. 일반적인 일본 사람들. 왜 그러냐? 그들은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척 보고 요것은 바닷가의 나쁜 기운이 고비지야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의 만엽지과 일본 서기와 고사기 속에는 엄청난 수의 향가가 들어있는데 그들은 만엽지과 고사기와 일본 서기를 풀 수가 없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들은 고사기와 일본 서기하고 이걸 풀려고 하는데 쉽게 해서 계속 수천 년 동안 헛발질하고 있었다. 그러면 누가 이걸 풀 수 있느냐? 한민족밖에 풀 수 없다. 그럼 풀려면은 자 지금 우리가 잘못 풀었으니까 죄송한데요.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나라 민족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국보 만엽집입니다. 일본. 거기에는 오염되지 않은 원사료가 들어있어요. 어떤 특정 정치 시대에 특정 정치 목적으로 누구도 일본인이 알 수가 없으니까 순수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로만 풀 수 있냐? 가야의 표기법과 고조선의 향가 제작법으로만 풀어낼 수 있어요.